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나 이런 정보 처리를 할 때에 의미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큰 그 섹션에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의미 중심의 그런 지식이라고 그럴 때 걔가 어떤 형태로 뇌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명제 표상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하는 게 개념 지식이라고 되어 있걸랑. 그러니까 개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뜻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 재혁이 너 오늘 학교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어.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25번 버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버스 타고 왔다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버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재혁이는 지금 예를 들면 뭐 탈 거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5번 버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버스 타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의미 이런 거에 어떤 층위가 있는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왜 25번 버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혹은 자동차라고 얘기를 안 하고 버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루려고 하는 거는 뇌 속에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저장된 형태가 그럼 또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미 처리가 다 명제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명제는 보면 관계 정보하고 논항 정보로 됐었잖아. 근데 논항에는 링컨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치열했다도 있었어, 그지? 그러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놈도 머릿속 어딘가에 어떻게 저장이 돼 있을 건데 그 저장된 것을 개념 지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mother하고 우리말의 어머니하고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이니? 다른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소리나 철자가 영어 mother하고 다르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 동일하니? 엄마, 진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케어주시는 엄마.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지, 그치?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면 단어 그 자체가 아니고 단어가 뜻하고 있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링컨이 뜻하고 있는 뭐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개념은 어떻게 그러면은 저장이 돼 있을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새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타조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 밑에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호흡하고 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피처라고 그러걸라. 그러니까 동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러이러한 피처를 가진 놈들이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런 피처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자연 범주의 개념하고 인공 범주의 개념이 있걸랑. 그러니까 자연 범주 개념은 원래 자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뭘 만져보고 그러면서 생긴 어떤 뜻에 대한 어떤 정보고, 인공 범주는 원래 없던 건데 사람들이 만들었어. 아까 말한 버스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러면은 자연 범주하고 인공 범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되게 인공 범주는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되게 어떤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인공물을 뭐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뇌에 나중에 촬영을 해보면 인공 범주에 해당되는 애들, 연필, 책상, 교탁, 안경 이런 것들은 되게 기능하고 관련된 뇌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터 영역하고 관련된 데가 주로 활성화된다고 그러고, 반면에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있었어. 강이 있었고 산이 있었고 원래부터 있었어. 고양이가 있었고 얘들은 측두엽 쪽에서 처리된다고 그러걸랑. 모양 위주로.
그러니까 인공 범주하고 자연 범주하고 조금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인공 범주는 어떤 기능이나 걔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퍼포스 중심으로 이렇게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자연 범주는 되게 지각적이야.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들리는, 냄새가 나는 그런 피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 자연 범주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패밀리 리셈블런스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닮은 꼴?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동생하고 나를 이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놓고서 보면 내 동생하고 나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고 그래. 내 동생은 외탁을 했다고 그러고 나는 우리 친가 쪽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또 내 동생은 키가 작고 나는 되게 크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비교를 하면 내 동생하고 나는 굉장히 달라. 어쩌면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철순의 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철수하고 나하고의 유사성하고 내 동생하고 나하고의 유사성을 보면 내 동생하고 나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철수하고 나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범주, 개념에 속하는 놈들은 걔들끼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패밀리 리셈블런스가 있어. 그런데 경계가 모호해. 여기까지는 우리 형제 쪽에 유사하고 여기부터는 이웃집 사람의 속성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자연 범주는. 코가 뭐 높아서 내 동생하고 나하고 유사를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철수도 높아. 옆집에 철수도. 근데 뭔가 하여튼 달라.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 컷하게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어. 그런 게 자연 범주의 특성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범주 구성원들끼리는 유사한 뭐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동물에 여기 지금 타조하고 이렇게 보면 얘하고 얘는 굉장히 달라. 같은 멤버걸랑 여기에 속한 멤버걸랑 되게 많이 달라. 그렇지만 이쪽에 식물 범주가 있는데 식물하고 만일에 비교를 해보면 동물하고 타조에 관련된 게 유사성을 따진다고 치면 얘는 굉장히 높고 식물하고 동물은 굉장히 다른 거야. 그런데 얘끼리 보면 엄청 달라. 이 안에서는 또. 근데 다른 범주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패밀리의 어떤 뭐가 있어. 근데 인공물은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 인공물은 예를 들어서 컵이냐 아니면 사발이냐,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인공물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인공물은 상당히 조금 유사하다. 상당히 디파인이 잘 된다. 1번 컵이야 뭐야? 요거만 하고. 1번 컵이야 아니면 사발이야? 컵이지. 4번은 컵이야 사발이야? 그러면은 1번은 여러분이 다 너나 없이 컵이라고 그랬고 4번은 사발이라고 했는데 왜 사발이고 왜 컵이지? 넓이하고 높이를 봤을 때 넓이가 좁고 높이가 길면 컵이라고 그러고 높이는 낮고 넓이가 넓으면 사발이라고 그렇게 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사발이야 컵이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그지? 그러니까 인공물에도 아까 패밀리 리셈블런스 얘기를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공물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대개는 인공물은 이렇게 디파인이 잘 돼. 이러이러한 놈을 가진 놈이 연필이고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놈이 필통이고 이렇게 구분이 잘 돼. 왜냐하면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자연 범주하고 인공 범주가 좀 차이가 있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공 범주는 되게 기능하고 관련이 있고 자연 범주는 되게 지각적인 어떤 속성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 범주는 일반적으로 어떤 데피니션이 잘 되어 있고 자연 범주는 좀 흐릿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고, 3번 같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옆에 P자가 있으면 아니면 옆에 솥이 있으면 숲이 있으면 쟤는 사발로 보일까 컵으로 보일까? 사발로 당연히 보이지.
근데 옆에 만일에 커피 포트 같은 게 있고 빵 쪼가리 같은 게 있으면 컵으로 보일까 사발로 보일까? 컵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분류될 때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번하고 4번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이 뭐가 있어도 얘는 컵이야. 근데 얘는 또 무조건 사발이고, 그런데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어떤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자연계에 그런 존재하는 그런 의미들, 개념들이 이런 위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레벨 1은 수준 1은 동물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레벨 2는 새나 물고기처럼 그거보다 하나 더 내려온,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예들, 새의 예들, 이런 세 가지 레벨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의 심리학과의 로시, ROSCH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어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 여자 교수님은 사람들 머릿속에 자연 범주, 자연에 대한 개념이 표상되어 있는 양식이 이런 세 개의 수준으로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띠오리를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여기를 최상위 수준, 슈퍼오디네이트, 그러니까 오디네이트 그런 뭐 순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슈퍼오디네이트니까 굉장히 뭐 순위가 높은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 여기 PPT에 수준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슈퍼오디네이트 레벨이라고 로시 선생님은 명명을 했고, 반면에 수준 2는 베이직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수준 3를 subordinate. sub이 밑이란 뜻이잖아. 여기도 레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연계 범주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개념으로도 존재하고, 하나하나 개념이 어떤 덩어리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덩어리가 이런 위기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라. 그러면 아까 재혁이가 버스 타고 왔어요라고 할 때 버스는 슈퍼오디네이트에 속하니 아니면 베이직에 속하니 서브오디네이트에 속하니? 베이직에 속하지. 사람들이 그럼 주로 사용하는 어떤 단어는 베이직 레벨에 해당되는 단어를 주로 쓰겠니? 아니면 슈퍼오디네이트를 주로 쓰겠니? 베이직 레벨을 쓰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데 베이직 레벨에 해당되는 단어는 몇 개쯤 될 것 같니? 자연 범주에 대해서. 한 300개쯤 돼, 300개쯤.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서 사용되는 베이직 레벨 텀이 300개쯤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장미라고 하는 걸 만일에 그린다 손 치면 베이직 레벨에 해당되는 걸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미, 참외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그런 그러니까 과일, 채소 이런 식의 구분이 되는 것들이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가 돼. 그러니까 나보다 1년 선배인데 오경기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베이직 레벨의 개념 수가 몇 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략 그게 300개쯤 돼. 대략.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러면 서브오디네이트 레벨 여기는 몇 개나 되겠니? 엄청나게 많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슈퍼오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안 되겠지. 그지? 몇 개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개념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덩어리 같은 거로 돼 있는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놈을 그렇고, 그 다음에 참새가 더 새 같니? 아니면 오리가 더 새 같니? 그러면은 참새나 오리는 베이직 레벨이니? 아니면 서브오디네이트니? 서브오디네이트지. 그러니까 서브오디네이트의 얘들 중에 베이직 레벨을 더 잘 대표하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브오디네이트에 소속동님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
그 중에 얘를 더 잘 대표하는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다는 거지. 참새는 새를 더 잘 대표하고 오리는 덜 대표를 하지. 차이가 오리는 못 날고 새는 날라서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그런 이펙트를 뭐라 그러냐면 전형성 효과라고 그래. 전형성, 그러니까 티피컬러티 이펙트라고 하걸라. 그러니까 서보디네이트 멤버들 중에 어떤 member는 베이직 레벨에 더 티피컬하고 어떤 놈은 덜 티피컬하다는 거지. 그 중에 가장 티피컬한 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 원형이라고 그러걸라. 원형. 우리말로는 원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걸랑. 그러니까 베이직 레벨의 구성원들이 여러 개가, 서브디네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티피컬한, 베이직 레벨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티피컬한 놈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참새가 그러면 새의 프로토타입일까? 아니야. 여러분들 보고 새를 그리라 그러면 똑같은 그림으로 새를 그리지 않아. 그러니까 대개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 그런데 새 모양이 조금씩 달라. 만일에 참새가 프로토타입이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였다면 다 똑같이 참새 그려야 될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 속에 가장 티피컬한 놈이야. 어떤 실험을 했냐면 포스너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학자가 이런 식의 삼각형 하나씩을 보여주고 학습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보았던 삼각형하고 아닌 삼각형하고 본 거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한 거는 그러니까 학습했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 나온 건 처음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당연히 이거 본 거에 대해서 반응 잘해. 그런데 이 세 개를 평균하면 이런 정삼각형 같은 게 되걸랑? 근데 실제로 정삼각형은 보인 적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삼각형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삼각형을 여러 개를 보면서 삼각형들이 다 모아진 평균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형성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예들을 보면서 그 예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놈이 머릿속에 생겼다는 거지.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야. 그게 원형이고. 그러니까 원형은 실제 하지는 않아. 여러 종류의 이그샘플들을 보면서 새의 이그샘플들을 보면서 새의 프로토타입이 생긴 거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계에 있는 어떤 개념들은 이런 우위계 구조를 가지는 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고 우위계 구조는 1, 2, 3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진다 그랬고 베이직 레벨을 가장 잘 대표하는 놈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놈이다.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처들로 정의가 돼. 그러니까 무슨 피처가 있으면 얘를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새하고 동물하고 겹치는 게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호흡하는 거를 새도 해. 그럼 여기도 피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저장하고 있지 않고 동물에만 이런 걸 갖고 있고 얘가 새로 인헤리트 돼. 그러니까 새는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이코노미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장하려고 상위 범주에서 상위 개념이 갖고 있는 그런 피처들을 지금 밑에 있는 놈이 안 갖고 있어. 그냥 추론해서 알아. 추론해서. 그럼 실제로 이렇게 자연계의 개념이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되게 여기 이거 실험을 알아볼 때 이런 과제를 많이 쓸걸랑? Sentence Verification Task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카나리아는 새다. 참이면 yes 반응 누르고 아니면 no라고 누르는 거야. 카나리아는 물고기이다. no라고 반응을 해야 되지. 근데 카나리아는 새다는 여기 한 단계만 가면 돼.
그렇고 카나리아는 동물이다는 하나, 두 개 가야 돼. 그러면 이런 센텐스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를 하면 만일에 저런 식으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으면 정보를 이렇게 서치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카나리아는 새다가 오래 걸릴까? 아니면 카나리아는 동물이다가 오래 걸릴까? 동물이다가. 왜냐하면 투 스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를 가지고 주로 실험을 해. 혹시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링컨이 있으면 링컨에 이런 피처들이 붙는 거지. 그러면 여기 요 동물이라고 하는 요 컨셉은 지각적일 수 있니? 아니면 명제 같은 의미적인 그것만 되겠니? 지각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링컨 그러면 링컨의 사진 같은 게 여기에 이미지 같은 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피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적용이 돼. 그렇지, 있을 수 있지. Sure. 그러니까 텍사노미라고 그래 그런 거를 분류학. 텍사노미에서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체계를 보면 물론 4개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3레벨로 돼 있다는 거야.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의 전문가야. 전문가면 건축에 관련된 것들이 내 수준에서는 동물 같은 수준의 그런 거였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여기 내려와 있거나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전문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그렇지만 3개 레벨이 있는 거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 좋은 질문이었어. 그러면 그런 게 왜 그러면 4개, 5개 이렇게 안 갖고 왜 3개 정도만 가졌을까? 효율적이고 정보 처리의 부담 때문에 그런 거지. 물론 많이 디테일로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만큼 많이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근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혹은 저 밑에까지 그렇게까지 잘 안 쓴다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키마하고 스크립트하고 거의 같은 말이걸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개념 지식에 여기 지금 위계적으로 돼 있는 거 이것도 개념들이 하나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구조가 위계적인 지금 구조다. 뭔가 누구가 어디에 포함이 되고 누가 포함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개념 구조도 있다. 그지? 그런 거고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사건 중심의 덩어리 지식인 거야. 사건 중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실이라고 하면 연구실에 같이 딸려 있는 여러 개의 개념들의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걔는 건물이고 방이고 또 무슨 책상이 있고 이건 집에 대한 거다. 그지? 집에 대한 스키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이 따로따로 어딘가 있으면 정보 처리가 되게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집하고 관련된 놈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각각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저장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개념 지식 중에 스키마에 해당되는 거걸랑. 그러니까 아까 동물, 새, 카나리아는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덩어리 지식이고 개념들 간의 덩어리 지식이고 얘는 그런 위계 구조도 있지만 어떤 사건 중심으로 어떤 사건에 필요한 놈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구조야. 얘도 그러니까 덩어리 지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 방에 왔어. 내 방에 와서 잠시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재혁이 가라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재혁이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 방에 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내봐라. 너 조금 전에 1분 전에 내 방에 있었는데 선생님 방에 뭐 있는지 너 한번 써봐라. 이렇게 쓰면 재혁이가 실제 내 방에 없었는데 보통 연구실이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쓴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스키마 지식으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연구실 그러면 의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는 없었는데도 추론해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스키마 지식이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지식도 있걸랑 이거는 뭐냐면 되게 이것도 사건에 관한 개념들의 덩어리인데 되게 순서하고 관련이 있어. 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가기, 극장 가기, 시험 보기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가 있어.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가기 그러면 되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기다리고 웨이터가 와서 몇 명이라고 묻고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이리로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앉고 물을 따라주고 그 다음에 메뉴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일련에 이렇게 세퀀스가 쭉 있어. 그래서 그런 세퀀스를 이루는 개념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키마하고 좀 다른 거는 스키마는 어떤 사건에 관한 거야.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그러면 축구 경기가 꼭 순서화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지? 공 차는 모습도 있고 스타디움도 있고 이천수도 있고 또 잔디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스키마고 스크립트는 그중에 어떤 특수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A하고 그다음에 B하고 C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개념들의 덩어리 지식이야. 그러니까 세 종류를 지금 얘기를 했네. 하나는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놈들, 또 하나는 스키마 형태의 지식들, 또 하나는 스크립트 같은 놈들. 그지? 쟤네는 그러면은 에피소딕 메모리에 들어있어? 아니면 시멘틱 메모리에 들어있어? 시멘틱 메모리에 들어있지. 세상에 대한 지식이니까. 처음에는 어디선가 배웠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의미 지식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개념을 나타내는 아까 이제 여기에 보면 새라고 하는 놈을 내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이런저런 원형 같은 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상적인 뭐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룰만 있을 수도 있어. 새는 예를 들어서 날 수 있어야 되고 깃털이 있어야 되고 이런 룰만으로 정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건 맞는데 얘의 형태가 심상일 수 있는지 추상적일 수 있는 건지 어떤 룰로 다 디파인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론이 좀 나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여기 선생님도 MIT 그룹의 선생님들인데 실험을 했어.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예가 개념을 구성을 하고 있다. 개념의 가운데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이론도 있고 노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개의 예들을 경험한 어떤 프로토타입이 거기에 개념에 들어가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개념은 그냥 추상 같은 어떤 추상체 어떤 거고 룰 같은 거로 정의된 어떤 놈이 거기 들어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스미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상한 그림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켰어 애들한테. 그런 다음에 분류를 하라고 그랬걸랑? 같은 놈, 같은 그룹에 속하는 놈들로 분류를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근데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에 그 나와 있는데 한 놈은 뭐라 그랬냐면 안테나 모양의 귀를 가졌거나 곱슬곱슬한 꼬리를 가졌거나 발굽이 있는 발을 가졌거나
부리가 있거나 그리고 긴 목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 개의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얘는 금성에서 온 동물로 분류를 해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사한 모양으로 유사한 네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유사한 놈으로 분류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는 규칙 기반으로 규칙을 줘서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다른 쪽은 어떤 시각적인 지각적인 속성 위주로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뇌를 MRI 가지고 찍어봤더니 아까 그 여러 개의 속성들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진 놈은 금성에서 온 동물이야라고 그렇게 해서 분류하면서 개념을 획득하게 한 애들은 되게 전두엽적인 활성화를 하고 있고 반면에 시각적인 모양이 유사한 놈끼리 묶어봐라 한 놈은 여기 측두엽 기억 영역이 되게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머릿속에 남는 방법이 규칙에 의해서 된 그런 추상체로 된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예들을 보고 그 예에 해당되는 어떤 놈이 개념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목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웠걸랑 한 15년, 20년 동안 학자들끼리. 근데 다 존재한다. 어느 거는 없고 어느 거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 처음에 의미만 있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심상도 있다라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잖아.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있다.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개념도 표상되는 방법이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옳다고 서로 막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이런 연구도 있었고 뭐 몇 개 연구들을 통해서 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거에 대한 개념은 되게 이쪽에 여기가 지금 센트럴 피셔라고 하는 중심선인데 여기가 아비마걸랑 여기가 뒤통수 쪽이고 아비마 쪽 이쪽은 운동을 담당하는 뇌 쪽이야. 여기는 손의 감각 같은 걸 담당하는 뇌 쪽이야. 그래서 체의 감각 영역에 되게 인공물 범주가 되게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고 반면에 자연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지금 눈이 여기 있는 거걸랑 측두엽의 밑쪽에 이쪽으로 되게 저장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가 만일에 뇌출혈 그런 걸로 손상을 입으면 뭐가 되냐면 에이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환자가 돼. A는 낫이란 뜻이고 없다는 뜻이고 놈은 얘는 단어란 뜻이야. 워드란 뜻이야.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으면 펜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쓰는 건데 파란색이네. 이런 얘기만 하고 펜이란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이쪽에 저장된 데 여기가 어딘가 날아가서 그래.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뇌에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다르게 저장이 돼 있다.